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야, 오늘 같은 장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한 지가 한 20 몇 년 됐는데요. 어, 코스닥이 7%대, 코스닥 150이 12%대.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진짜 엄청난 뭐 상승. 이것보다 더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오르는 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글쎄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없지 않을까? 10년이 뭡니까?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표면적으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것에 대한,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건데,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을 못하게 막는 거죠. 끌어내리는 것을 못하게. 그러면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공매도 때문에 좀 잘 못 가고 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특히 대형주, 또 2차 전지, 또 일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이제 뭐 바이오 대형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이 공매도에 타깃이 됐었고, 특히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공매도로 인한 좀 흘러내림,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느닷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끔찍한 상황이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통쾌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이게 나와버렸다는 거죠. 공매도 금요일 날 이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주말 사이에 월요일부터 주가가 올라갈까? 뭐 등등의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자 뭐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글쎄요, 공매도라는 게 반드시 역기능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순기능도 상당히 있고요. 시장에 공매도가 없으면 이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급등, 최근에 주가를 뭐 조작하는 그런 사건들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고요. 왜냐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공매도가 발동을 해서 그 주가를 정상 범주로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깃을 잘못 잡으면은 그 주가 조작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공매도를 이제 막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시장에 약간의 혼란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런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를 쌓아놓고 버틸 수 없죠. 공매도가 막혔는데, 공매도를 치려고 쌓아놨던 물량을 갑자기 털어내는 그런 혼란이 숏 스퀴즈, 숏 커버링으로 이제 완전히 발현이 된 거고, 아마 물량이 많은 종목일수록 며칠 더 갈 겁니다. 이런 급등세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공매도에 발을 담근 그 물량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빨리 팔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빨리 팔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빠질 때, 급락할 때 빨리 던져야 하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조바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 세력들의 급조바심을 자극하게 됐고, 일단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프로그램 매매에서부터 좀 더 이제 수월한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게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일수록 더 많이 이제 갈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6월이라고 아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11월, 지금 빨리 팔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은 공매도의 경쟁, 공매도 그들끼리의 경쟁이 주가를 더 밀어 올리게 될 거고,
그 밀어 올리게 되는 종목들은 오늘 급등한 종목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마 며칠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하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우려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매도도 때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매도도 치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뭐 그 추적 지수가 2배, 3배짜리의 ETF, 우리나라는 3배짜리가 있나요? 미국 같으면 뭐 3배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3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의 뭐 리버스 그 종목들도 2배로 이제 하락할 때 2배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 한쪽 방향이 막혀버리면 자금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과거에 공매도 금지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탈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환율도 안 좋겠다. 뭐 굉장히 이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발을 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늘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주가가 반드시 오르기만 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공매도가 급하다고는 해도 단기적으로 급등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는 공매도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또 물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게 조금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공매도가 없으니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날에도 막 들어왔을 텐데, 개인들 수급이 들어왔을 텐데 이제 그게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제 이따가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여유가, 상승 여지가 조금 더 있어 보이지만 뭐 무턱대고 마냥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시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막 접어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참에 물론 뭐 2차 전지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당히 기분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안 가지고 있거나 또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배 아파 버리면 비이성적인 2차 전지 추종 매매가 또 가능할 거고 그 틈을 타서 또 단기적인 고점에서 뭐 매물이 나와서 이제 이익을 또 실현해 버리는 그런 수가 생길 수 있죠. 2차 전지가 업황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거 없이 오늘은 그냥 그저 수급에 의한 공매도의 공매도가 이제 막혀버리면서 공매도에 자금을 쏟아부은 이제 세력들이 숏 커버링을 치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그 수급의 힘이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했던 것에 그 에너지의 폭에 비례해서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뭐 무조건 빠진다 이런 맹목적인 그런 믿음 이런 것보다는 그 기술적인 분석과 이제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내가 적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한가 여기서 상한가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상한가 간 거는 충분히 누려야 되고 추가 상승하는 부분도 충분히 누려야 되고 그러나 단기적인 뭐 이 정도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서 조정이 나올 때 그때는 비중을 다시 줄이는 게 좋다. 그거는 뭐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진리고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든가 뭐 수급을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그 매매 방식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의 그 2024년도 그리고 2024년도 1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추려서 저녁 때 좀 늦게 이제 드렸는데
오늘은 그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2차 전지에 집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2차 전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현금을 거기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은 이제 2차 전지가 물론 오늘 잘 갔지만 그리고 2차 전지에 최근에 집중을 했지만 그 이외에 이제 매수했던 그 종목들 뭐 몇몇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이제 추천을 하고 실제로 매매도 하고 했던 그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래서 ETF도 그랬고 ETF가 2차 전지 같으면 최근에 집중적으로 막 매수했던 종목들이 25%씩 가는 이거는 처음 봤다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어안이 벙벙하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또 들기도 하고 머릿속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제 지인들 주변에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보유 종목 중에 5종목 상한가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오늘 같은 날 주가가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못 가가지고 보합권에 머문 분도 있고 그래서 흥미로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예측하고 움직이지 말자. 대응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수급을 체크하는 그 수급에 따른 매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마냥 잘 가지 않거든요. 지금은 실적에 기반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또 삼는 것도 좋아요. 지금 아니면 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이 정도 올라갔다 싶고 힘이 빠질 때쯤 되면 비중을 살짝 줄여서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을 사는 게 좋고요. 지금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2차 전지보다는 어제 제가 이제 업종별로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 글도 써드리고 그랬는데요. 너무 선명한 진짜 업종들이 눈에 보이는데 놀랍게도요. 그 종목들은 오늘 올라간 거 보세요. 오늘 한번 흐름을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간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전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그 종목들, 그 업종들이 올라갔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에 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744종목 올랐고 153종목 떨어졌습니다. 뭐 얼핏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지수 보시면 코스피 5.66%가 올랐고요. 134포인트가 넘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2300대 중반에서 2500을 단숨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코스피 100이 5.01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쯤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더 강했을 수가 있어요. 코스닥은 1253종목이 올랐고 316종목이 빠졌습니다. 7.34%가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12.12%.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50까지 종목 평균이 12% 넘게 올랐다? 이런 거는 아마 앞으로 보기 어렵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의 매수, 특히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코스닥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뭘까요, 이거? 그만큼 최근에 공매도를 외국인이 많이 치고 있었고 공매도를 치던 그 외국인들이 지금 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주지 않고 그냥 공매도 금지를 월요일 날 바로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급히 되갚는 그런 매수 물량이 막 왕창 들어왔다고 보고 기관들도 코스피에서 이제 공매도 물량들 던져놨던 것들 아마 수거하는 그 매수를 되갚는 그런 아마 매수가 나왔다. 그러면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를 많이 쳤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판 이제 종목들을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공매도 물량을 되갚는 이제 물량보다는 그 어쩌면은
고점에서 이제 좀 내놓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은 어쨌든 중요한 건요, 개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 외국인이 샀냐, 그 자체보다는요, 일단 뭐 상한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만 보면 돼.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그 률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나온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밀어 올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 지금 미국 선물지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0.28%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또 원달러 환율 오늘 2% 가까이 1.9%나 하락을 해서 1290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1360원대를 호가하던 그 환율이 단 3일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도 2.36% 빠져서 80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국채금리 급락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며 장 초반에 1%대 상승 출발한 뒤에 공매도 금지 첫날 2차 전지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고,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확대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공매도의 전면 금지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하며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당국의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로 비교적 공매도와 시총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고, 자,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국채 금리 하락 등 대외적인 여건도 호조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로 금융, 일반 전기전자가 20% 넘게 상승했으며 특히 시총 1, 2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다 빨겠어요. 그런데 다 빨간 와중에 차이가 있죠. 자, 일단 화살표 상한가 표시 하나 있죠. 포스코 퓨처엠. 이 큰 종목들이 85,000원씩 이렇게 올라서 상한가. 야,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저와 저희 회원님들의 최고 주력 종목입니다.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22%.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무거운 종목이 22%, 이건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포스코홀딩스 19%대. 야, 단숨에 52만 원대를 돌파했어요. 와, 이거 진짜 오늘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좀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 이 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삼성 SDI 11%대, LG화학 10%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고, 뭐 다 올라갔죠. 이 다음 16위부터 30위 볼까요? 딱 하나, 삼성생명만 1.29% 하락. 오늘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 딱 두 종목 빠졌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 SDS 두 종목만 하락했고 나머지가 다 올랐거나 보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뭐 SK이노베이션 13%대, 카카오뱅크 16%대, 포스코인터내셔널 21%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고, 사실 묻혀서 그렇지, 이런 2차 전지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카카오 8%대, LG 7%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한 흐름이었다고 봐요. 코스닥 볼까요? 전부 다 빨갛죠. 에코프로 BM 상한가, 에코프로 상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스코 DX 27%, LNF 25.3%, 그리고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대. 야, 진짜 대단하게 올랐습니다. 이건 뭐 2차 전지들의 오늘 날이었고요. 역시 16위부터 30위 볼까요? 세 종목이 보이죠? 클래시스, 휴젤, 파도, 세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역시 위메이드 게임주 11%대, ISC 반도체 10%대, 나노신소재 2차전지 13%대. 지금 뭐니 해도 2차전지가 오늘 올라서 그렇지, 최근 주인공, 대단한 핵심 어떤 업종은 반도체가 맞아요. 반도체가 맞고,
어제 드린 파일 보시면은 그 지금 예를 들어서 ISC 같은 종목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주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먼저 올라가요. 많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위메이드도 포함되어 있어요. 게임 업종 대단한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아마 2024년에 주인공이 될 업종이 손에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업종 볼까요? 철강금속 업종이 12%대 이런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면서 포스코홀딩스 19%대, 포스코 스틸리온 17%대, TCC 스틸 14%대 올랐고요.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이거는 영풍재지 오늘도 이제 3%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유니드 뷰티플라이 역시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 22%대, 에코프로가 상한가, 해성산업 1우 5% 정도 올랐고 또 두 번째 업종이 일반 전기전자, 그 다음이 코스닥 150, 코스닥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지수가 그냥 다른 업종을 다 압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건 시총 1, 2위가 대박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정보기기 업종이 딱 보합권이었습니다. SD 시스템이 10%대, 더 미동 8%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종근당 26%대, SK 바이오사이언스, 한올 바이오파마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바이오도 오늘 하락 종목은 동성제약이 마이너스 3.91 하락했고요.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보로노이와 HLB가 14%대 상승, 휴마시스 1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파맵신 마이너스 19%대, 펩트론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5,753억 원이 줄었고 11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의 우리기술투자와 NHN KCP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는데, 자 밑에 보시면 11월 6일에 공매도 금지해놓고 다만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에 한해서 매도 호가, 또 파생 MM, ETF, LP 해지 목적의 매도 호가 허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공매도에 노출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오늘 줄었지만 반드시 없었던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또 나오죠. 파생시장 조성자, ETF 유동성 공급자, 해지 목적의 매도 호가 등으로 발생 이렇게 돼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공매도가 오늘 나왔고요. 코스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194억, 183억 공매도가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본 공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자,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같은 종목들은 공매도가 나왔다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나왔다는 거고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매도가 제법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공매도가. 근데 공매도 비중 보면은 많이 나왔던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9%대 많이 나왔지만 보통 1, 2% 정도의 낮은 비중이라는 거죠. 근데 영향을 미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막 밀어 올리는 느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도 또 흐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 오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나왔다. 이거는 조금 시장이 아니라 종목의 흐름을 이제 너무 단기 급등을 한 것에 대한 반발 어떤 그런 심리에 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거래 대금은 형편없지만 워낙 거래 물량이 적으니까 코스피 같으면 SK 렌터카가 7.78%가 나왔고, 코람코 더원 리츠, 신한 서부 T&D 리츠, SK 오션 플랜트, DB 하이텍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메일유업, 커넥트웨이브, 아미코젠, 아주아이비 투자가 나왔습니다. 평소하고 완전히 다른 종목 구성이죠.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 상한가로 쫙 밀어 올리는데 공매도 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사이드카 매수를 할 때 일시적인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까지 9시 57분 56초에 나왔고 일제히 언론사들에 의해서 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 금융감독원장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한 100여 개 종목에 차입금 없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확인됐다. 주로 외국계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고 국내 증권사들이 창구 역할을 했다고 믿고 여기에 개인들의 대차 거래가 좀 아마 미끼처럼 활용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서 오늘 되게 단호하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뭐 천장이 다 깨졌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절대 아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뭐 표현을 했어요. 금감원장이 좀 주목이 되고요. 오늘 그 미국의 이제 언론 그 CNBC에 아까 속보가 띡 하고 뜨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증시가 급등을 했다는 것, 5%뭐 코스피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외신들이 속보를 낼 정도의 급등이 오늘 나왔고, 근데 왜 글쎄요 밑에 뭐 사진 해설 보면은 2019년 11월 4일 날 찍은 그 한강 건너는 철도 뭐 지하철 같은데 전철 같은데 이걸 왜 사진을 썼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적어도 저 증시 이렇게 그런 자료 사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쓰지. 하여튼 이렇게 외신의 속보가 나올 정도였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오늘 2차 전지 공매도 금지 첫날 2차 전지 업종이 일제히 급등했다는 거. 이거는 그동안의 공매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매도가 너무나 당황했던 흐름 그대로 오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세 종목과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죠.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앞으로 전망이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긍정, 중장기적으로는 부정. 이게 제가 볼 땐 되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오래 가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거의 100%의 확률로 유출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 공매도가 없을 때 순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공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줄여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팔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물량이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수급에 의한 그 어떤 시장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 특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나온 숏 커버링이 오래 길어지기가 좀 어렵다. 공매도 잔액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숏 커버링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지속되려면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한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긴 좀 어려울 거고 초반에 바짝 급히 올린 뒤에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 금지가 좀 섣부르지 않느냐 하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아마 4월 선거인데 총선 가까이 붙었을 때 이제 4월이나 뭐 3월 말이나 이때쯤에 이미 주가가 공매도의 영향은 사실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런 조치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뭐 정부 여당이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제도가 결국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유권자들을 향한 고민을 이제 뭐 정부나 여당이 또는 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게끔 만든다. 뭐 이런 정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보면 그냥 막대기 하나가 쫙 서 있죠. 코스피 지수 보면 241선 저 밑에 21선도 뚫지 못하고 있다가 21선 위에 이제 갭 상승을 한 뒤에 그냥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241, 60일까지 뚫어버리고요. 자, 제가 동그라미 1번 초록색. 여기가 뭐냐면요. 481선이에요. 481선은요. 지난 6월에 부딪혔죠? 7, 8월에 살짝 뚫었다가 내려오죠. 그 다음에 9월에 다시 부딪히죠. 너무나 중요한 3번의 저항 벽이었던 건데 여기 깨냐마냐 하는 지점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481선 부근에 아마 올라가느냐 밀리느냐 하는 공방이 뭐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뚫으면 그 다음에 지난 9월의 고점 거기까지 뚫으면 이제 뭐 최고점인 거죠. 그렇죠? 3번 이것까지 다 뚫을 수 있을까?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대신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제 부작용도 있게 마련이고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 아래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하나는 RSI, 하나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사이클이 스토캐스틱은 뭐 밑에 있는 MACD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 고점에서 저점을 꽤나 빨리 움직입니다. 이 한 사이클씩 돌아요. 자, 지금 보면요. 이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히 여유가 좀 있고요. 한 며칠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RSI가 위쪽에 75포인트를 넘어서면 과거에 6월, 4월, 1월, 그 다음에 11월 이때 고점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내려옵니다. 자, 이 지점이 RSI가 75포인트를 넘어서는 지점, 그때는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 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아예 481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바로 위에 61선, 121선 뭐 등등 있지만 코스닥은 매물대를 가지고 보면 왼쪽에 이렇게 세 자리 860대 거의 885, 90대, 910포인트대 요 구간들 1, 2, 3번으로 표시해 놓은 요 구간들을 바로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밑에 보시면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아직 여유가 좀 더 있어 보이고요. RSI도 아직 고점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최소한 1번은 코스피 코스닥 공이 다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보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번 매물대 상단에 부딪히기 전에 초록색 61선 부근이 나오는데요. 그 61선 부근이 아까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그 481선과 같은 그런 단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의 상승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양과 포스코 퓨처엠이 상한가가 나왔죠. 종근당 26%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4%대, LG 에너지 솔루션 22%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스모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리온, 카카오뱅크, TCC 스틸, SKC, SK이노베이션, 카프로, 한화오션. 오늘 코스피의 1위부터 15위까지인 거예요. 상승률. 여기에 제 주력들이 뭐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완전 땡큐인 그런 하루였고요.
위에 이제 ETF, ETN 스펙 종목들을 빼서 그렇지 사실 그걸 포함하면 여기에 금양하고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ETF, ETN들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서 제가 갖고 이걸 ETF를 포함시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하루 만에 와 진짜 엄청난 그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 뭐 계좌를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오늘 상징적인 날이고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라이트론 상한가, 에코프로비엠 상한가, 에코프로 상한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상한가, 네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밑에 바로 다음 종목 상한가 바로 직전에 멈춘 에코프로 HN 28%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시총이 얼마가 30% 정도가 늘어난 거죠. 뭐 더 이상 늘어났겠네요. 포스코 DX, 하이드로 리튬, 포스코 엠텍, LNF, 세로닉스, 리튬 포러스, 윤성 FNC, HMB 디자인, 엔캠, 대주전자재료. 자, 계좌에 들어있는 지금 주력 종목들 여기에 여러 종목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요. 2차 전지들이 뭐 거의 꽉 채우고 있고, 어제 드렸던 그 추천주 리스트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또 이제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다 잘 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렇게 상승률대로 쫙 줄을 세워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도 뭐 그동안에 짓눌렸던 과매도 종목 뭐 이런 종목도 있지만 실적 기대주, 내년도 실적 기대주들이 먼저 움직이더라.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코프로 BM 수급 오늘 삼성전자 빼고 LNF를 하나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의 왕창 매수가 들어왔죠. 숏 커버링이 상징적으로 들어왔다. 거래량 거의 400만 주 가까이 터졌다. 상한가 나왔고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죠. 충분히. 아직 뭐 빠질 걸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첫날 하루 지나갔을 뿐입니다. 에코프로 역시 양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 115만 주 제일 많이 터졌고 뭐 한 방에 그냥 그 19만 천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 앞에 숫자 1이 그냥 지워질 정도로 굉장히 급등을 상한가가 나오다 보니까 19만 천 원이 하루에 올라가는 그런 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자, LNF 먼저 볼까요? LNF 외국인은 8만 4천 주 매도했지만 기관의 매수가 왕창 들어오면서 특히 연기금이 15만 주나 매수를 하면서 단숨에 18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20만 원 돌파가 눈앞에 그냥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의 양쪽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상한가 강해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의 흐름,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빼야지가 아니라 빠지는 거 확인하고 파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상한가 물량도 남아 있고요. 그 매수 잔량도 남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야 내일 어떻게 될까 얼마나 더 올라갈까 역시 차트 보면서 이따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투 또 사모펀드 쫙 사면서 8,000원 올렸고 거래량도 120만 주 가까이 나왔네요. 헬스케어 외국인의 38만 7천 주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4,000원 올리면서 단숨에 7만 원 돌파했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후련하게 오늘 돌파를 해버렸어요. 위메이드 외국인이 무려 2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10만 주 넘게 매수했습니다. 둘 다 하루 매수량 최근 한 달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연기금, 사모펀드 할 것 없이 다 샀고요. 주가가 4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3만 원대 초반에서 4만 원대 중후반까지 이제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2주 걸렸습니다. 게임 업종 최선호 업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시간해 볼까요?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뭐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래는 5% 정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즉
상한가에서 매도한 물량이 나왔다는 거고 5%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에서 매수한 것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에코프로 역시 상한가 나왔으니까 주가는 안 움직였는데 4.26%가 매매가 나온 거예요. LNF 0.43% 800원 오른 18만 8,500원. 내일 뭐 좀 더 밀고 올라가겠네요. 포스코홀딩스 0.38% 2,000원이 오른 52만 4,000원. 포스코 퓨처엠 역시 상한가 나왔으니까 움직이진 않았고요. 5.64%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셀트리온 0.7% 1,100원 오른 15만 9,000원. 헬스케어 0.84% 600원 오른 7만 1,800원. 위메이드 0.11% 50원 오른 46,45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 보시면은요, 오늘 급등이 뭐 그냥 단숨에 60일선 위로 그냥 밀어 올렸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까? 에코프로 BM. 뭐 제가 설을 3개를 그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매물대에서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들 상단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32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만 원 정도 더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현재 매물대 상단을 만나고요. 두 번째가 35만 원쯤 됩니다. 세 번째가 38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32, 35, 38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 일단 32만 원 돌파 충분히 나올까? 가능할까?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요. 32만 원보다는 35만 원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난 8월에 단기적인 고점 부근 21선에서 눌렸던 그 자리가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35만 원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의 저항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RSI와 스토캐스틱 보시면 아직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하루 뭐 급등, 오늘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충분히 더 이제 올릴 수는 있겠다. 오늘 올린 거에 절반쯤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어 보입니다.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는 역시 오늘 21선을 단숨에 돌파를 하고 바로 위에 이제 121선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88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89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위에 있는데 이 매물대가 좀 길어서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89만 원 정도 또는 121선 정도에서 좀 약간의 그 눌림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121선이 지금 8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상단이 89만 원쯤 되니까 한 88, 89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RSI와 스토캐스틱이 모두 충분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더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LNF 제가 역시 선을 3개 그어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오늘 워낙에 그 60일선을 그냥 단숨에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 그러면 이제 머리 위에 자 매물대 바로 위에 19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하나 있죠. 그 위에 20만 6천 원 정도의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22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121선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21만 원대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아닐까. 그게 121선이고요. 121선 주가 얼마냐? 21만 8,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만 원 정도 더 올리면 그 자리가 좀 고점이 될 가능성.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볼까요? 바로 위에 61선이 있죠. 그래서 61선에서는 좀 눌릴 것 같고 61선의 매물대도 좀 길어 보입니다. 61선은 얼마냐면 53만 3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0,000원 정도 더 올리면 61선을 만나는데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위에 이제 긴 매물대 나오죠. 56만 5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56만 원대, 56만 5천 원 정도가 포스코홀딩스의
고점이 아닐까 싶고요. 역시 RSI, 스토캐스틱 모두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오늘 241선 밑으로 뭐 빠지느냐, 그죠? 241선 31만 원대였는데 전혀 오늘 저점 31만 4천 원. 오늘 제가 오늘 몇 시였죠? 잠깐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포스코 퓨처엠 물어보신 분, 주력이기 때문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침에 답을 좀 해드렸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오전 9시 30분에 제가 써드렸네요. 241선 31만 4천 원 부근 정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고, 여기서는 일단 더 사지 말고 그렇다고 팔지도 말고 일단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걸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자고 써드렸고요. 홀딩이 일단은 좀 현명하다, 팔지 마셔라, 이렇게 이거 팔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셔갖고 팔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 31만 4천 원 저점, 제가 241선 지지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자리가 오늘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뭐 매수를 해도 되고, 그 31만 4천 원에서 매도를 하지는 그러니까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RSI 여유 있고 스토캐스틱 다 여유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포스코 퓨처엠은 단기적으로는 61선과 매물대 상단이 겹칩니다. 37만 7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저는 37만 7천 원, 한 38만 원쯤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고요. 놀랍게도 어젠가요? 저한테 그 목표가를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를 이제, 왜냐면 이제 이걸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주력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35만 원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34만 9,5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올라갔을 때, 상한가가 나왔을 때 35만 원쯤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3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오늘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원래 목표가가 35만 원 정도 되면 비중을 좀 줄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뭐 생각이 없죠.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자, 셀트리온은 오늘 재밌습니다. 241선 정확히 15만 8천 원이 241선인데 15만 7,900원이 오늘 최고가 자리 정확히 241선에 눌렸습니다. 조금 눌림목이 나올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8월에 며칠이냐면 8월 14일 날 고점이 15만 7,600원인데 거기를 살짝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내일 동시효과부터 해서 상승하면 481선 16만 4천 원까지 열어놓고 뭐 투자 더 이어가시면 되고요. 홀딩하시면 돼요. 빠졌을 때 121선 15만 3천 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매물대 하단이 1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15만 5천 원 정도가 하단 지지라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르게 2차전지하고 다르게 말씀드리냐면, RSI 밑에 보시면 RSI가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죠.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지점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헬스케어 뭐 이제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누를 만한 저항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보고 가야 되는데, 매물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 상단 71,200원짜리에서 정확하게 눌렸습니다. 뭐냐면 셀트리온이 아까 241선에 정확히 100원 차이도 안 났어요. 정확하게 걸친 것처럼 지금 매물대 상단에 정확하게 걸쳤습니다. 100원 차이도 안 났어요. 71,200원이 매물대 상단인데 오늘의 고점이 71,200원이에요. 둘이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동시효과 상승하면 자, 바로 머리 위에 있는 73,000원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고요. 하락하면 지지선이 매물대 하단 69,500원이에요. 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은 69,500원, 상단은 7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RSI,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
날아갑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 위에 있는 481선 66,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매물대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매물대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매물대 46,900원에 매물대 상단 하나 47,000원 정도에 하나 있는데 오늘 고점 부근에서 눌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역시 똑같습니다. 셀트리온처럼 내일 동시호가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싶으면 바로 위에 매물대 정도, 그 자리가 49,000원대 정도 됩니다. 빠지게 되면 그 아래쪽 매물대인데 그 매물대보다는 241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 3,000원, 42,000원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를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241선까지 뚫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망이 밝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 흐름이. 그 대신에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선물지수 보시면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48, S&P 500이 10.25, 나스닥이 40포인트고요. 상승률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서머타임 끝나가지고 11시 30분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시간 20분 정도 남은 거고요. 자, 지금 보면 다우가 26포인트, S&P 500이 6포인트, 나스닥이 24포인트. 그러면 뭐냐면 상승폭이 줄고 있어요. 상승을 하기는 할 건데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다.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수급 영향이 오늘 하루 크게 나왔다면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면요, 우리 증시도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시호가 상황도 좀 보시고 오전에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비중 좀 줄여야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당장 비중을 확 늘리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좀 홀딩하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최근 3일 동안에 그 FOMC 지나가고 나서 3일 동안에 뭐 지금 이 수익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수익을 잘 지키고 요거를 이제 실제 수익화하는 이제 적절한 매매 전략이 너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너무 욕심부리지는 말되 최대한 수익을 뽑아 먹는 걸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군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